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지면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중력을 활용한 기계식 에너지 저장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거대한 무게추를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전기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중력 기반의 타워형 및 지하 저장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직갱도 안에서 전동기가 강철 케이블로 무거운 추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전력이 남을 때 이 전동기는 추를 들어 올려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전력이 필요할 때는 이 추가 내려오면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죠. 이는 수력 발전댐과 같은 원리지만 물이 필요 없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저장 용량은 추의 질량, 이동 거리, 그리고 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값들을 곱하면 저장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며 킬로와트시 kWh 단위로 측정됩니다. 기계적 에너지 저장 방식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야 소재, 센서, 전력 전자 기술이 대규모로 활용될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스위스의 에너지 볼트, 에너지 볼트는 로봇 크레인이 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시연 타워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각 블록의 무게는 약 35톤에 달하며 이 타워는 전력망 신호에 따라 수천 개의 블록을 자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설계가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엔지니어들은 첨단 제어 소프트웨어와 자기 커플링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기계적 마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래비트리시티라는 회사가 다른 방식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타워 대신 원래 광업을 위해 만들어진 깊은 수직 갱도를 활용합니다. 무거운 추는 강철 가이드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지상의 윈치에 의하여 들어 올려지고 내려집니다. 갱도 방식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더 큰 높이 차이를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대신 오래된 산업 기반 시설을 재활용하여 폐광을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살아있는 구성 요소로 탈바꿈시킵니다. 폴란드, 영국, 핀란드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유사한 전환을 평가하며 장기 유지 보수 비용을 기존 배터리 저장 시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프로토타입에서 왕복 효율은 75에서 85% 사이로 리튬 이온 그리드 배터리와 비슷하지만 수천 번의 사이클 후에도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주요 한계는 반응 시간입니다. 배터리는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지만 중력 시스템은 몇 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며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재료 과학은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타워는 표준 철근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재활용 고철, 현무암 섬유 또는 폴리머 껍질로 쌓인 흙으로 만든 복합 질량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각 재료는 고유한 밀도, 비용 및 마모 특성을 가집니다. 문제는 질량, 내구성 및 처리 속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호이스트 케이블은 종종 늘어남에 저항하는 고강도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일관된 장력과 최소한의 마찰 손실을 보장합니다. 첨단 베어링과 자기 댐핑은 기계적 소음을 줄이고 시스템 수명을 30년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제어 시스템 또한 발전했습니다. 현대 중력 저장 시스템은 각 타워의 디지털 트윈, 즉 실시간 소프트웨어 복제본을 활용하여 케이블 장력, 온도, 정렬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계적 피로를 예측하고 움직임 프로파일을 조정하여 부품 수명을 연장합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모델을 국가 전력망 관리 소프트웨어에 직접 통합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타워는 풍력 및 수력 자산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방전됩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전압 강화 없이 전기차, 데이터 센터, 도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주파수가 유지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적용 사례 중 하나는 스페인에서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타워 구성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일 중앙 샤프트 대신 여러 개의 카운터웨이트가 원통형 프레임을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각 유닛은 자체 모터 발전기로 구동되어 더 세밀한 제어와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메커니즘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메커니즘들은 계속 작동합니다. 이러한 모듈식 이중화는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전력 공급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스페인의 이 설계는 또한 제동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마찰 에너지를 정이나 지역 난방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포함합니다. 이는 기계 및 열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된 에너지 저장 플랫폼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환경 영향은 또 다른 연구 분야입니다. 양수 발전과 달리 중력 타워는 최소한의 토지와 저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타워는 산업단지, 변전소 근처, 심지어 고층 빌딩에도 통합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들은 밀집된 도시 지역의 소규모 지역 그리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외벽 장착형 카운터웨이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도심 거리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도록 설계된 지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설치 공간과 낮은 환경 위험 덕분에 중력 기반 시스템은 기존의 수력 저장 또는 화학 배터리가 비실용적인 지역에 적합합니다. 비용은 광범위한 배포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 장치들은 메가와트당 200만에서 3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는 리튬 이온 대체품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철강 및 건설 방법이 표준화되면서 비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에너지 협동조합이 물류 및 조립 비용을 공유하는 다중 부지 조달 전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력 타워를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연결하는 국경 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배치는 2028년까지 기계식 저장 장치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유망한 방향은 기존 에너지 자산과의 하이브리드화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간 인겨 전력을 흡수하기 위해 중력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지열 발전소와 결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무게추를 들어 올리고 피크 시간에는 무게추를 내려 터빈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생산 곡선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수력 발전소들은 저수지 수위가 낮을 때 신속한 균형 조절을 돕는 중력 모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공학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는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보강하는 탄성 완충 장치로 기계적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관점에서 핵심 에너지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이 가진 위치 에너지는 무게의 높이 차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35톤 블록을 100m 올리면 약 군화오염 메가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 수백 개를 사용하면 산업 규모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됩니다. 높이 150m에 5,000톤의 이동 질량을 가진 타워는 풍력 발전소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정밀 제어 소프트웨어는 생성된 전력이 계통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안전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기계식 클러치를 포함한 다중 제동층을 설계합니다. 발전기를 통한 회생 제동 그리고 전력 손실 시 즉시 부하를 고정하는 비상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각 블록의 움직임은 라이다 센서와 이중화된 엔코더로 추적되어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케이블 고장 시뮬레이션에서도 블록이 예측 오차 범위 50cm 이내에서 멈췄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신뢰성은 이 시스템이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건설될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타워의 건설,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 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소음 감소와 미관 또한 대중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주거 지역 근처 프로젝트 이 방음 패널과 외관 마감재를 사용하여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일부 실험적인 타워는 건축학적 랜드마크 역할까지 하며 에너지 흐름에 맞춰 조명 효과가 동기화되기도 합니다. 일반인 대상 투어와 교육용 전시를 통해 중력이 어떻게 전기로 바뀌는지를 설명하여 지역사회가 청정에너지의 가시적인 인프라를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디자인 요소는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경험에 따르면 대중의 인식이 기술이 초기 설치 이후 확산될지 아니면 정체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 국가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은 엔지니어링과 정책이 모두 중요합니다. 전력망 운영자들은 중력 기반 시스템이 보조 서비스 시장, 주파수 조절, 용량 예비 및 피크 쉐이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인증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미 기계식 저장 장치가 배터리 시스템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송전 사업자들이 아직 이러한 시스템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되면 중력 타워는 분산된 노드 역할을 하여 재생 가능 공급이 많을 때 자동으로 충전되고 수요가 급증할 때 방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력 분배는 중력 타워를 선진국 전역에 걸쳐 출현하는 지능형 전력망의 일부로 만듭니다. 한 가지 새로운 방식은 탑 대신 지하 공간을 활용합니다. 원리는 역으로 거대한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밀폐된 동굴 안에 공기에 압력을 가하고 상승할 때 그 압력을 방출하여 터빈을 구동합니다. 중력 효과와 공기압 효과를 결합하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는 것입니다. 핀란드와 미국에 있는 시범 공장에서는 이러한 중력 압축기가 마이크로그리드의 단기 에너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다면 이는 중력 저장 기술의 적용 범위를 대형 타워를 넘어 도시나 외딴 환경에도 적합한 소형 지하 시설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력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상용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초기 단계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각국의 에너지 부처들은 기계식 저장 장치를 전략 로드맵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유럽에는 12개의 대규모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한국과 캐나다에서도 확장이 예상됩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면 중력 저장 장치는 전 세계 고정형 저장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미 화학 배터리가 있는데 왜 기계식 저장 장치에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론자들도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수명, 주기와 자원 독립성에 있습니다. 중력 시스템은 희귀 금속이나 전해액이 아닌 강철, 콘크리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최소한의 재활용만 필요하고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간단한 기계 유지 보수로 수십 년간 작동합니다. 이는 리튬이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저장 기술의 조합은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보장하며 재생 에너지 통합을 매년 지원하는 동시에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잠재력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미국의 공과 대학들은 중력 에너지 저장 모듈을 공학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고 하중 지지 구성 요소를 설계하며 그리드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산업이 확장될 때 훈련된 인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들은 국책연구소 및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개방형 데이터 교환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형성된 생태계는 항공우주나 반도체 분야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닌 꾸준한 발전을 통해 성숙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시스템의 미래 버전은 인공지능과 자기 부상 기술을 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의 전력망 주기에 맞춰 조절되는 적응형 기어 시스템을 통해 마찰을 줄이고 가속 곡선을 최적화하여 9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미 슈퍼커패시터의 도움을 받는 리프트로 작은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리고 고용량의 움직임은 주 타워에 맡기고 빠르고 작은 변동은 슈퍼커패시터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기계적 틀 안에서 빠르고 느린 저장 방식이 혼합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화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과 현대 자동화를 하나의 우아한 디자인으로 융합하는 것이죠. 중력 기반 에너지 타워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단순함의 재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움직임을 저장으로 바꾸면서 엔지니어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위스 계곡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열 발전소까지 캐나다의 광산 도시에서 포르투갈 해안까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에너지는 제자리에 보관되어 돌아올 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각국이 타협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조용하고 거대한 수직 배터리들은 새로운 균형 잡힌 에너지 시대의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